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서마의 매치리 전성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제대로 집중이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N수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 못 나가고 있다가 시험만 보러 가고 뒤숭숭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글쎄 누가 자기의 일상을 잘 지키냐, 항상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누가 자기 할 거 하면서 일상을 잘 지키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실력이나 어떤 뭐 이런 수준을 논하는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적은 어디까지나 결과로 나왔을 뿐이고,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 결정적인, 너무나 길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녀석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여파였는지 뭐 6월 달보다는 전반적인 다른 과목들도 조금 난이도는 올라갔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년에 비춰보게 되면 문제가 과목별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쉽다고들 하는데, 지리에서도 그런 경향은 보입니다. 선생님 뭐 1컷이 몇 점이다,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6월 달에 1컷 만점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만점 안 나오더라고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분석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냥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험을,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이건 하나의 수단이지. 뭘 위한 수단이야? 수능 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단이죠.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유형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쪽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결론적인 얘기 말씀드릴까요? EBS 연계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올 수는 없잖아. 조금의 변형을 거치지. 그런 것에 대한 자기의 적응 능력,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지리, 어디에 뭐 있다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점수를 확보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수가 잘 나왔던 친구,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도 포기하지 마 얘들아. 선생님 파이널 때 그것들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건데, 지역지리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채워가면 될 것 같아. 어디에 뭐 있다, 하물며 진짜 축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통해서 기본적인 점수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자료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깊게 좀 이따 문항 해설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문항은 아니지만 아무튼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자료에 대한 것을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선지를 통해서 소거법으로 풀면서 문제에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땠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뭐 문제가 뭐 같아서 점수가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이고 저도 주어진 문제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 문항의 소비자적 측면에서 그런 문항들을 뭐 평가도 하긴 하지만, 그냥 정답을 맞추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의 커리를 짜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항으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 솔직히 많이 나오던 유형 아니죠. 근데 안 나오던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 봐주는 건데요. 지역문서 푸는 건데, 기억, 현지조사, 니은, 원격 탐사 쭉 써있죠. 특별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선지를 보면서 하면 기억, 같은 통계값을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 같은 통계값 밑줄 치고 얘들아. 기억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선지 기억은 여기 있는 거 말고, 보기의 기억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등치 선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같은 값. 선을 연결했다, 거기에다가 선 보고 유선도 이러면 안 돼. 오케이? 유선도 같은 경우는 이때 유자가 선이 있다가 아니라 흐를 유자라고 했지. 흐름을 나타내주는 유자란 말이에요. 다른 겁니다. 낚이시면 안 되고요. 니은은요, 네, 정확한 설명이고요. 디귿은 GIS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법으로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중첩 분석. 중첩이라는 건 겹쳐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래서 만족되는 데를 뽑아내는 거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원격 탐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원격 탐사는 멀리 떨어져서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는 건데, 직접 가기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넓은 지역, 그런 지역들을 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매력적인 선지입니다.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지리조사와 지리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물었습니다. 좀 특이한 건 이전의 문제들은 GIS와 관련한 내용을 낼 때 중첩 분석이라는 용어 안 쓰고 그냥 조건들을 준 다음에 계산해서 어디가 최적의 입지야 뽑아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말로 개념적인 걸로 이렇게 문제를 냈네요. 1번 문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2번 문제 지형과 관련한 문제, 해안지형과 관련한 문제였는데 조금 나름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돼 있어서 맞췄다 치더라도 이 문제는 좋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A 누굽니까? 일단 이렇게 나와 있지? 암석해안에 대한 표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지에서도 묻지만 이 뒤쪽에 점점점으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생각해봐. 튀어나온 데는 암석회안이잖아. 점점점은 사인은 보통 들어간 데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있고 연결돼 있어. 그럼 이 녀석은 원래 떨어져 있었던 녀석인데 마치 B처럼 모래가 쌓여서 연결했다는 거야. 바로 이 녀석이 6개 사주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6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는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리된 상태의 섬입니다. 이런 걸 시스텍시아치라 불러요. 차별적으로 남들 깎일 때 혼자 남아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그 다음 여기 C는요 마찬가지네요. 뭘 물을지 좀 이따 볼게요. D는요 들어가 있는데 점점점이니까 모래해안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E는 뒤에 뭐 밭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상관없어. 삽인 뒤에 있잖아. 4, 9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봐줍니다. 1번 사주에 의해 연결되었다. 정확하고요. 2번 얘들아 2번 선지는 좀 일반화해서 쓸 수 있는 선지인데 빙기 때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지만 빙기 때 해수면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섬은 2개밖에 없었어. 누구하고 누구? 울릉도와 독도만 섬이었다고. 나머지는 모두 뭐였다는 거? 육지.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이야? 2번 선지에서 B를 울릉도 독도냐? 라고 물으면 되는 거야. 울릉도 독도 아니잖아. 그러면 얘네는 육지였다는 거지.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2번 선지 맞는 선지고 3번 선지 C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 녀석에 대해서 차별 침식이라고 했는데 얘도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분리된 상태지. 얘에 대해서 차별 침식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4번 선지 사빈이니까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 맞고요. 5번 선지 이 뒤에 있는 모래가 이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큰 걸 날린다, 작은 걸 날린다? 작은 걸 날린다. 그러니까 사구가 입자 크기가 더 작고 사빈이 크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문제가 깔끔해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지역지리예요. 이거 역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아주 농축적으로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지역지리 파트. 선생님 커리 중에서는 뭐 무지개는 기본 개념을 쓰는 거고 지역지리는 오로라나 아니면 슈퍼문에 있는 지역지리 파트 문항들 풀면 되게 도움됩니다. 파이널 때도 그거 많이 해드릴 거고요. 지역지리 파트가 짧은 기간 시간을 올리기에 최적의 파트예요. 한국지리에서는. 자, 이런 것도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딱 보면 위치를 일단 알아야 돼. 부산이야. 이 녀석 알아야 돼. 서피디네 집 있는데 김해입니다. 김해. 얘가 어디냐? 몰라도 돼. 의령인지 함안인지 아니면 심지어 창녕으로 생각해도 그런지 상관없어. 모르겠으면 그냥 상대적인 특성이 뭐란 얘기야? 농촌이란 얘기야. 이게 의령인데 의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풀 때 어떻게 푸냐? 1차 산업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돼? 부산. 이렇게 돼야지. 이 친구 1차 산업 엄청나게 많겠지. 어딘지 모르는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 여기다 표시할까? 다. 그리고 김해는 남아있는 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선지 1번 가가 시골이야.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다고 했어야지. 2번 가가 시골이야. 그러니까 마트가 적다라고 했어야지. 3번 나하고 다를 비교하는데 얘들아 이때 두 개의 특성은 뭐야? 그치. 이 친구는 대도시, 이 친구는 그 주변에 있는 상대적인 신도시의 개념이란 말이야. 원래는 시골이었다가 부산에 있는 인구들이 이렇게 빠져나온 거야. 뭐를 받아서? 교회화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성장한대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라고. 뭘 생각을 하냐? 자, 교회화를 받아서 부산에서 김해로 사람들이 나갔대. 그러면 부산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일까? 나이 든 사람들일까? 그치. 김해에 가서 저는 전원주택에 살 거예요. 이거보다 김해에 있는 아파트로 가요. 이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고 저렴한 집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나간다고요. 주로. 선생님의 인생을 봐도 그래. 내 인생을 봐도. 서울에서 끝에서 신혼생활 시작했다가 뭐 살다가 다른 이유긴 하지만 경기도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대도시에 있다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대도시들은 부산이 실제로 그런데 광역시 중 노인 비중이 1위예요. 얘가 광역시 중에 젊은 사람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광역시 중에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 가가지고 김해에서 애 낳는 겁니다. 그래서 김해가 더 젊은 사람이 애기들도 그렇고 많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은 얘들아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수의 대체로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이 최고일 수밖에 없고 5번은
바로 통학하는, 부산으로 통학하는 사람은 가까울수록 많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교회화돼서 나갔는데 이런 게 배드타운의 성격을 가진 경우도 많으니까. 신도시는 100%는 아니라 선생님이 유사하다라고만 했어. 배드타운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대도시, 원래 대도시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이지만 좋은 문제였고요. 4번 문제는요, 딱딱 외우면 맞는 거예요. 그냥 전통마을인 나간읍성, 여기까지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나간읍성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진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읍성은 저쪽에 있는, 고창 쪽에 있는 그쪽 읍성이었어요. 같은 전라도입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 전국에 읍성이 있는데 따라다녀도 괜찮아. 뭐 저기 충청남도의 해미읍성 이런 데도 나중에 다녀봐.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국가정원, 정원박람회 막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사실 둘 다 쉽진 않은데 정원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나간하고 정원박람회 중에 정원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순천이에요. 만약 여기에 얘들아 우리나라 최대 연안 습지 이걸 써줬으면 더 쉬웠겠지. 람사르 습지. 근데 그게 없어. 응? 그게 없어. 그래서 좀 어렵고 2일차는 겨울 배추 있고 땅끝 마을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쉽게 해남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에도 많이 얘기했던 육개사주 중에 지역 축제라는 게 있다. 바닷길 축제. 명량 뭐 이걸로 알 수도 있지만 울돌목 이걸로 알 수도 있고 진도 이렇게 되겠죠. 2일차와 3일차가 편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ABC. 이게 합리적인 코스 아니에요. 이렇게 풀지는 마세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지 여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갔다 이런 건 좀 그렇지. 근데 신기하게 지금 내가 농담처럼 웃으면서 피식하고 말했지만 한국지리, 세계지리에 있는 경로 문제들이 그냥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서 답이 나오더라고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하천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해주고 있는데요. 기억선지에서 중상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삼각주를 얘기해요. 이쪽에 만약에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중상류니까. 선상지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은 그렇지 중하류니까 자유가 맞죠. 자, 3번은요. 디귿에 보게 되면 하구뚝인데 하구뚝은 얘들아 뭘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애냐면 하구뚝은 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야. 하천에 왜 염해를 입힐 수가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천이 염해를 입을 때는 감조하천이어서, 즉 밀물 때 바닷물이 어려운 말로 해류가 역류해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바닷물이 역류하는 밀물을 가졌다는 건 황남해란 얘기지. 그래서 하구뚝 전국에 있는 데가 몇 개? 이거 외워야 되잖아. 3개. 금강, 영산강, 낙동강. 3개 외워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쉽게 지어줄 수 있고요. 4번은요. 도시화가 되게 되면 얘들아 아스팔트로 덮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비가 빵 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의 변동을 볼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 도시화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 도시화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도시화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면 비가 오게 되면 도시화 됐을 때 이렇게 돼요. 도시화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빠르게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하수도로 통해서 강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고 높게 올라간다. 그게 결론적인 이야기고. 다음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복원은요 자연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넣고 직강화하는 건 그냥 도시 하천화 시키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원과 복개라는 게 있는데, 복개가 일종의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덮어버리는 현상이고요. 복원은 자연 상태로 리커버, 돌린다. 자연 상태로 돌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말장난을 친 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자연재해와 관련한 걸 그냥 고 지리서에 있었던 아니면 고 문헌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다. 뭐 보시면 이게 요동쳤다, 움직였다, 지진이고요. 암석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큰 바람이라고 돼 있으니까 태풍이고요. 오랜만에 황사도 내렸네요. 황사도 내린 게 아니라 황사도 나왔네요. 흑비. 그러니까
황사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어렵지 않게 4번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2번에 북서기일풍 얘기했으니까 겨울이고요. 3번에 장마전선의 정체라고 했더니 이게 장마철을 얘기하는 거야. 지진하고 장마는 전혀 상관이 없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자원과 관련한 문제를 아주 간단한 그냥 이렇게 화력, 원자력, 수력, 발전 양식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발전 양식을 가지고. 글쎄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도 뭐 풀겠지만 화면으로 보면 약간 색깔이 여러 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원을 가지고 도형 표현도라고 하는데 도형 표현도로 발전 양식이 나오면 솔직히 요새는 이런 문제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나오면 뭘 제일 먼저 푸는 편이냐면 원자력을 제일 먼저 푸는 편이에요. 왜냐면 옛날 문제에선 전국에 4개, 지금 문제에서는 전국에 이것도 한 6개까지도 찍어줄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를 찍어줬죠. 얘들아 이게 진짜 옛날 문제에서는 4개로 나오다가 6개가 됐는데 이유를 선생님이 말할게. 이유를. 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이 오른쪽 위쪽부터 얘기하면 경북 울진, 그 다음에 경북 월성, 이게 경주야. 이 2개 경북에 있었고, 그리고 부산의 고리, 이거 부산이었고, 그 다음에 영광, 전남의 영광,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6개가 됐냐?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리가 신고리라는 게 생기면서 그 옆에 울산도, 시도별 단위로 할 때 울산도 이제 원자력이 잡혀요. 선생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사실은 신경을 안 쓰지만 이 월성, 이쪽 경북 쪽에 있는 지역에서도 여기 월성 주변에도 하나가 더 늘었어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근데 그게 같은 경주 쪽에 있으니까 얘는 크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거죠. 어찌됐건 옛날 거에서는 그냥 4개만 딱 세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좀 더 개수가 많아졌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봐주면 이거 화면의 색깔이 완전 이렇게 6개가 보이는 형태가 바로 원자력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원자력을 풀면 원의 개수가 적으면서 원이 크다. 원 개수는 적은데 크기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 반대되는 애가 C죠. 수력. 수력. 여기서 원자력이 삐겠네요. A는 남아있는 화력. A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니? 수도권과 충청권에 많이 몰려있지. 특히 충남 지역이나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고 뭐 경남이나 아니면 전남 이런 지역에도 좀 크게 잡혀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남이나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화력 발전의 특징이 뭐냐면 소비지 근처로 가는 거야. 소비지 근처라고 했을 때 그 소비지는 인구가 진짜 많은 수도권 같은 지역이거나 아니면 산업시설이 많은 남동 임해 지역 근처에 있는 경남이나 전남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충청권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되겠죠.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골라주고요. 1번은요. 발전설비 용량당 발전소의 건설비용. 건설비용이잖아요. 건설비용은 수력하고 원자력은 비교하지 마. 수력하고 원자력은 그냥 비교하지 말고 누가 제일 싸다만 확실하게 하시면 되냐면 화력이 제일 싸다만 하면 돼요. 그래서 A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2개를 비교 안 하는 게 좋냐? 수력이 한 40여 년간 큰 걸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2번은요. 우리나라에서 발전 순서는 화, 원, 수죠. 화원수입니다. 화원수예요. 그래서 A가 화력이니까 맞죠. 정답은 2번 끝났습니다. 3번은 계절별 발전량 비율 변동이 큰 건 수력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건데 3번은 수력에 대한 설명이고 4번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자력이 제일 원료 의존도가 크고 화력이 제일 중간, 그 다음에 수력이 제일 작다. 이렇게 됩니다. 원, 화, 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많이 발생하죠. 폐기물 문제는. 선생님, 오염은 화력이 심한 거 아니에요? 폐기물은 얘들아 오염물질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쓰레기를 말하는 거야. 쓰레기. 그렇게 구분해서 봐주셔야 되겠고요. 8번 문제.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성사진으로 출제자들이 문제를 주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 위성사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독하는 건 어려워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 강원도의 왼쪽 위에 끝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철원. 원래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떼어놨지? 제주. 두 개를 확대했다라는 위치적 특성이 기반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용암대지니까 얘는 뭐야? A는 이런 느낌, B는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한탄강이 있겠지? B 여기고 A 여기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현무암 있는데 A는 화가암이나 편마암 있는데 이렇게 되겠지. 얘가 한탄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왕경사의 순상화산에 하나씩 볼록볼록 엠보싱처럼 솟아있는 기생화산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상화산 부분이니까 얘는 현무암 부분이 될 것이고 C는 화산 쇄설물이 주를 이루는 기생화산이겠지. 물론 뭐 모든 게 화산 쇄설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기생화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위치를 통해서 가는 거야,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문제 나올 때 지형도에서 토지 이용 기후 이런 거 봤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1번 정답 맞추는 방법 보세요. 1번 종이석과 석순 밑줄. 얘들아, 이거는 석회동굴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은 강원도 남쪽이나 충북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고생대 지층 라인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위치가 안 맞는 거야. 근데 봐봐. 1번이 안 되면 2번도 그냥 같이 안 되는 거야, 두 개는. A하고 B 좀 차이 있지 않아요? 아유, 그래도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잠깐 왜 이렇게 봤냐면 A하고 B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는데 한탄강 위치는 여기 A하고 B 사이일 수도 있다, 얘들아. 그건 신경 쓰지만 전체적으로 단면도만 그냥 그린 거니까. 자, 다시 2번으로 돌아올게. 붉은색의 간대토양. 이거 석회암 풍화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똑같이 1번하고 2번 선지가 똑같이 여기 카르스트 지형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카르스트가 아닌 걸 뭐. 두 개는 그냥 같이 틀린 겁니다. 같이 맞을 수가 없어요. 정답은 하나니까. 자, 3번은 화구의 함몰. 화구의 함몰이란 표현을 쓰는 데는 백두산의 천지나 아니면 울릉도에 나리분지가 있는 거죠. 두 지역 다 위치가 아니니까 땡이고요. 4번 경동성 요구 운동으로 만들어진 평탄면이다. 이건 고위 평탄면 얘기. 오케이? 화산 지형은 언제 거다? 선생님이 그토록 많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화산은 융기 이후의 지형이다. 정답은 몇 번? 그래서 5번. 얘들아, B하고 D가 지금 선생님이 둘 다 뭐라고 썼어? 현무암이라고 썼지? 현무암은 분출 초기에 넘쳐 나오는 잘 흐르는 유동성이 큰 점성이 작은 용암을 말하는 거지. 됐니? 8번 그렇게. 좋아요. 이번에 지형 단원 문제가 좋아요. 좋습니다. 자, 9번은 기후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워낙 선생님이랑 이거 많이 연습했던 지역들이에요. 뻔한 지역들 나온 겁니다. 청진, 원산, 평양. 얘는 희천인데 그냥 청천강 중상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주면 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데가 보통 두 개야. 희천하고 좀 더 바닷가 쪽으로 가는 구성이 있는데 그냥 청천강 중상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가도 돼. 여기서 제일 쉬운 건 사실은 연강 수량 순서를 알아야 돼요. 얘네 1등이고요. 얘 다오지라 2등이고요. 얘 소호지지만 그나마 청진보다 많고요. 청진이 최소호지여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막대 그래프의 합이 연강수가 되는데 애매해. 얘가 꼴찌인 거 말고는. 얘가 최소인 건 확실히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얘가 다라는 건 확실히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굳이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더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는 꼭 그렇게 안 해도 좋아. 겨울 기온을 비교해 본 거야. 얘가 제일 따뜻하잖아. 제일 따뜻할 수 있는 애가 누구야? 겨울에. 남쪽이면서 동해안인 쪽인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라가 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라가 되더라. 그리고 두 개 남았네. 어때? 둘 다 내륙. 얘가 더 고위도 청천강 중상류가. 얘가 더 춥겠지. 두 개를 봤을 때 가가 더 추우니까 가 남아있는 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다 나라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 2, 3, 4 써드린 게 연강수인데 이 자료가 연강수를 보여줄 때 좀 차이가 미미한 경우 애매하게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무리해서 막대 그래프로 결론 내리지 않고 겨울 기온으로 비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자, 1번은요. 나하고 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나는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그다음 2번은요. 일출 시간을 얘기하는데 일출 시간은 동쪽에 있을수록 빠른 거죠. 그죠? 일출 시간, 일몰 시간 이런 태양과 관련된 일출, 남중, 일몰 시각은 그냥 유치하지만 동빠서느 동쪽이 빠르고 서쪽이 느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얘들아 서리가 가장 먼저 내리는 곳은 가장 추운 곳. 그럼 북쪽인 곳 골라줘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나래. 아니지. 얘들아 이건 어려울 수 있어. 청진이 먼저 내려요. 여기가 먼저 내려요. 이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출제자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봤잖아. 오케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가 더 먼저 내릴 거야. 근데 안 묻잖아 그것까지. 그냥 확실히 아닌 걸로 갔고요. 4번 선지는 위도가 가장 높은 곳은 최하늘 기온이 가장 낮다. 합리적으로 보기에 맞죠. 위도가 가장 높은 곳 북쪽. 북쪽이 가장 춥대. 당연하게 맞겠지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가장 위도가 높은 곳은 청진이고요. 청진은 보게 되면 겨울 기온이 가장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다. 눈으로 보이는 건데 이게 연교차래요. 뭐 1월하고 비교해도 좋고 12월하고 해도 좋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게 연교차고 그걸 겨울 강수랑 매칭을 시켜보면 돼요. 겨울 강수가 제일 많은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이거든요. 물론 겨울 강수로 하면 12, 1, 2 석 달이에요. 근데 대충 1월 달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대충 오는데 이 친구가 지금 겨울 강수가 가장 많아 보이는데 연교차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참고로 지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겨울철 강수량이 많은 데가 여기예요. 북한은 다설지가 없는데 북한에 얘가 다우지면서 북한의 거의 유일한 다설지이기도 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보면 주어진 4개 중에 가장 남쪽이면서 동해안이야. 그러니까 남쪽이라서 연교차가 작고 동해안이니까 연교차가 작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지 않아도 자료를 보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너무 좋았고요. 10번 문제. 난 이 문제를 얘들아 너희들하고 선생님이 수특을 정리했던 오로라 하면서 강원도에 KTX 노선 문제가 있다. EBS 수특에 외워두자 그랬는데 너무 간단하게 허탈하게 나와버렸네. 선생님은 춘천 이런 데 체크해가지고 헷갈리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난이도로 안 갔어. 그냥 원주, 평창이, 강릉이, 해안당구, 바닷가가 지금 이 하나인데 동계올림픽. 사실 동계올림픽은 강릉에서도 했어. 가보면 아직도 이정표에 써있어. 그런데 강릉은 이미 지워졌으니까 여기서 양떼 목장과 결합이 되면서 평창이 되는 거야. 얘들아 참고로 말할게 지엽적인 거. 강릉과 평창이 둘 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는데 눈에서 하는 거. 스키 점프로 이렇게 한 거야. 눈에서 한 거는 평창에서 했고 빙상 이런 얼음에서 하는 거는 강릉에서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 클러스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강원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강원도의 어떤 지역 개발을 이끄는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이 원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합리적으로 노선 짰죠. 이상하다니까 이번 문제 경로 문제가 한 방향으로 다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조금 문제가 아쉬움이 있어. 그거는 일단 이 문제를 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 지역은 맨날 나오던 지역이야. 중구, 노원구, 강남구, 금천구. 선생님은 어디가 어디다라는 걸 정확히 외우라는 걸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얘네들은 워낙 많이 나온 구도야. 도심, 외곽, 도심과 외곽이 가진 걸 모두 다 가진 부도심. 얘는 자료에서 파악할 방법은 없고 선지 속에 등장해 있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이렇게 되는 구도거든. 자,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한 게 얘가 생산자 서비스업과 관련한 거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쏠림이 심해요. 도심 같은 데로. 그 다음에 얘는 보여주고자 한 게 얼마나 상주 인구가 많은지를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가가 인구가 제일 많은 걸 강조하는 지역이다. 라가 생산자 서비스업이 집중된 걸 가장 강조하는 지역이다. 라는 측면에서 얘를 라로 가고 얘를 가로 가야 됩니다. 얘가 라가 되고 얘가 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다라는 녀석은 상주 인구도 많은 편이고
생산자 서비스업도 많지. 이건 뭐야? 도심이 가진 것도 많고 외곽이 가진 것도 많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다가 누가 되냐면 부도심. 부도심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남아있으니까 금천구.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두 자료는 금천구의 제조업이 발달한 걸 보여줄 방법이 없는 자료야. 근데 사실은 그냥 남았으니까 얘를 가는 거지 얘를 어떻게 골라낼 방법이 없어요. 골라낼 방법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그거거든요. 얘가 집심기능 도심 쪽에서 높은 거, 얘가 상대적으로 상주인구니까 이심기능 외곽에서 높은 거, 이렇게 해서 풀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선지는 기억은 가가 외곽이기 때문에 주간인구 지수는 낮고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금천구가 누군지 못 고른다면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나가 금천구였기 때문에 답을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나가 금천구인지 몰랐고 몇 개 헷갈렸다 칠게. 오케이? 헷갈렸다 칠게. 그래도 풀리긴 풀려요. 자, 디귿은 다는 가보다 출근 시간대 순유출이 많다. 순유출이 많다는 건 외곽이니? 이 말이야. 오케이? 다하고 가하고를 보면 둘 다 아파트 호수는 많은데 상주인구가 많은데 얘가 더 도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까지 많잖아. 그러니까 얘가 부도심이고 얘가 외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유출은 가가 더 많아야 돼. 그래서 디귿은 지울 수 있고 리을은 당연히 도심의 성격을 가진 애가 땅값은 더 비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다는 완전한 도심은 아니지만 부도심이니까 비싼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가면 돼요. 오케이? 네. 일단 나는 특별하게 여기서 고를 방법이 없어서 남아서 간 거지. 근데 선생님은 이걸 두 개를 사실은 둘 중에 누가 도심이고 누가 부도심이냐를 이걸 보면 되거든요. 상주인구가 많다, 얘는 상주인구가 적다. 상주인구를 보면 되긴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많은 문제들에서는 도심보다 부도심인 강남이 금융과 보험이 더 발달했다는 자료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어떤 자료냐 도대체? 이거야. 아까 거는 금융 종사자 수였잖아. 금융기관 수가 되면 도심인 중구보다 바로 부도심인 강남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응? 그런 면에서 나는 이렇게 똑같은 금융인데 금융기관 수냐 아니면 종사자냐. 선생님 뭐 보험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해도 뭐 비슷한 결과인데 종사자 수냐 아니면 기관 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나왔다는 면에서는 저는 그냥 자료를 보는 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직업이니까 조금 어떤 의도로 낸 거지? 의아했어요. 지금까지 패턴과 좀 달라서. 근데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고 데이터도 잘못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응? 그리고 아파트 호수는 상주인구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상주인구랑 같이 가는 건데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애들이 중구하고 금천구의 인구를 정확하게 알아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은 나는 그냥 모르겠으니까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를 고를 때 나는 나머지 것들을 고르고 나서 남았으니까 갔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히려 문제를 많이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걸 많이 풀고 변형된 문제를 많이 풀었던 친구들이 도심하고 부도심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좀 하거든요. 그거는 이런 데이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냐? 기관 수냐?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래도 봤잖아. 이걸로 풀어준 거 상주인구. 선생님이 수업 때 뭐라고 했어? 상주인구와 관련된 거나 주간인구 지수가 지표가 될 수 있댔지. 그치? 일종의 이런 거는 주간인구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100% 그게 아니어도. 100% 그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활용하기에 좀 찝찝함이 있지.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틀린 문제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 12번 같은 경우도 역시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얘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왕경사고 급경사 쪽이고 가면서 고도가 떨어지니까 분지. 우리나라의 분지는 울릉도 제외하면 침식분지. 물을지 안 물을지 모르겠으나 급경사인 분무는 경암이고 여기는 편마암이고 아마 이까지 물으면 진짜 어려운 거지. 이 왕경사인 부분은 연암, 약한 부분이고 화강암이고
그 다음 이 녀석은 그래 대관령. 여기 보면 급경사 위치 보고도 알아야 돼. 완경사 올라가면서 완경사 쪽으로 하면서 고도가 증가하고 있잖아. 얘는 고도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고위 평탄면. 암석의 특성으로 얘기 안 하고 얘는 그냥 융기지형이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지. 됐어요? 자, 1번 용식. 이건 카르스트에 대한 이야기. 안녕. 아까도 했지만 카르스트는 강원도 남쪽이나 충북 쪽에 걸쳐서 나타나야 된다. 이쪽에 카르스트 라인이야. 석회암이 있는 데니까. 자, 2번 선지는 공룡 발자국 남해안 쪽에 있어야지. 해남이나 고성이나 이런 쪽에.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충족층이 넓게 발달했다. 이건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많이 했던 건데 얘들아, 분지잖아. 침식분지. 깎여서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 근데 침식분지를 옆에서 단면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주변이 산이란 얘기 아니야? 산의 높은 부분에서 강이 몬다고. 그래, 강이 많나. 그래서 다른 말로 침식분지와 관련해서 여기 3번 선지에서 쓴 말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발달했다. 이렇게 말을 해. 또 다른 말로는 하계망이 뚜렷하다. 물줄기가 뚜렷하게 발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서 3번 선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얘기도 한다? 침식분지니까 쌓은 게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천이 넘치면서 충족층이 발달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거 어려운 선지로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3번 선지는 그래서 3번 선지는 C에선 충족층이 넓게 발달했다라고 되는데 3번은 여기 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에 대한 얘기. 여기는 고위 평탄면은 이렇게 높은데 여기 있는 애라서 하천이 없어요. 여기 보면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침식분지에 해당하는 설명을 열심히 성의껏 고위 평탄면에 갖다 놓는 겁니다. 얘는 하천이 발달하기 어렵다. 이거 선생님이랑 오로라 풀었던 친구들은 뒤에 선생님이 개별과제 이러면서 넣어뒀던 거 다 있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A가 편마음이니까 시온생대 가장 오래됐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은요. 기온 역전은 분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낮은 데로 깔리는 거니까. 지역 문제가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 왼쪽 보고 페이크에 걸린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왜? A가 제일 많네. A 쌀. 이렇게 가면 낚인 거야. 얘들아, 이게 좀 지엽적인 건데 선생님이랑 개념과 관련한 거 선생님이 필수항기 사항이나 이런 거 정리해 놓을 때 뭐가 있었냐면 재배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참고하는 거야. 작물들과 관련해서 재배 면적으로 따지면 쌀이 1등인데 재배량으로 따지면 무게로 따지면 채소가 1등이다.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필수 암기 사항에 정리하면서 그냥 이해하자라고 말을 해줬거든. 왜냐면 쌀 한 톨은 알잖아. 배추 무겁잖아. 그 무게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게 무게야, 무게. 무게라서 그래. 무게라서. 오케이. 그래서 의외로 A가 채소고 B가 감소하고 있죠? B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쌀이고요. 남은 얘가 과수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왼쪽은 페이크로 쓴 거고 오른쪽 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제주도에 지금 A, B, C 중에 없잖아. B가 제주도에 없을 수 있는 거 뭐야? 쌀이지. 출제자가 마음에 걸렸나 봐. 너네가 제주를 맨 위에 주잖아. 야, 니들 왼쪽에서 틀렸을 것 같아. 여기서 맞춰줘 제발 이러잖아. 이거 없었으면 어려운 문제야. 이거 있잖아. 응? 얼마나 양심적이야. A하고 C가 있는데 경북 딱 봤더니 C 제외해서 봤더니 경북에서 A보다 C가 큰 걸. 경북은 과일이 큰 데잖아. 그러니까 이거 과수. 남은 과일, 채소 이렇게 되죠. 경북과 제주로 저는 풀리더라고요.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억은요. 채소의 생산량은 제주가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A의 비중이 얘가 제일 커 보이지만 기억선지에서 물은 건 비율이 아니라 양이에요. 제주도는 기본적인 농산물의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 데이터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이 데이터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약간 아쉬운 건 자료를 주고 그걸 해석하라는 문제였으면 차라리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선지가 갑자기 자료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약간 문제 완성도가 6월 달보다는 좀 낮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은 자료에서 파악이 돼. 근데 얘는 좀 안 돼. 예를 들어 아까 11번 문제도 금천구 자료에서 남으니까 고른 거야. 그리고 니은선지의 제조업과 관련한 건 금천구에 대한 지식으로 고른 거지 자료에서 고른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자료에서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묻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런 것들로 문제의 변별력이 생긴 것들이 좀 있어서 아쉬워요. 기억은요. 생산량 판단할 수 없다. 여러분 입장에서 세모 정도 치고 가세요. 저는 X라는 거 알지만 니은 전남에서는 A는 C보다 생산량이 많냐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시력 문제야? 시력이잖아. A하고 C하고. 시력 문제야 이거. 실력 아니야. 니은 무조건 맞고 디귿. B는 A보다 노지 재배 비율이 높다. B 쌀이야. 쌀 하우스에서 안 한다고. 오케이? A는 채소야. 채소는 얘들아 풀이야. 풀은 비닐하우스 덮고 키우면 계속 키울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노지 재배 비율은 쌀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맞는 거예요. 리을은 우리나라에서 C는 B보다 총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배 면적으로 따지면 쌀이 1등입니다. 좀 변별력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기억선지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14번은 안 할래? 난 뭐 이거 위치 문제인 줄 알았어. 보령 머드축제. 그래서 보령 찾아야겠네. 그랬는데 너 밑에가 좀 이상해. 뭐지 갑자기? 막 이랬는데 기후 문제인데 7월이 어느 계절이야? 9월에서 10월은 1, 2월은 PD님 맞춰봐. 7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 자 9월에서 10월 가을 엄마 12월에서 1월 1월에서 2월 야 지리신동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나 문제 풀다 말았어 이거. 1번 선지가 좀 이거는 공부해야 되는데 1번 대륙성 기단은 얘들아 시베리아 계단 얘기하는 거고 겨울 얘기하는 거야. 수능 완성 연계 문제입니다. 이 문제. 2번 이동성 고기압. 저는 정답이 이걸로 간 건 조금 뭐 좀 그런데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건 맑은 날씨예요. 봄이나 가을에 맑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얘는 좀 선지가 많이 나오던 건 아닙니다. 2번으로 정답 간 건 저도 좀 생뚱맞아요. 보통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도 만약에 계절과 관련한 걸로 문제를 물을 거라면 전 이 자료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포스터 뭐하러 넣었어 이거. 그냥 이것만 주지. 차라리 나는 월도 가려도 난 문제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눈 맞출 수 있잖아. 지평선 벼 넓은데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굳이 시계를 줬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문제는 선지가 변별력이 큰데 보통 계절과 관련한 걸 지금까지 묻는다면 장마나 한여름이나 겨울과 관련한 걸 물었다고요. 물론 축제와 관련한 걸 내면서 장마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장마 때 무슨 축제를 합니까? 못하지.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 한계는 있었겠지만 이 2번 선지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 막 이런 식의 기압 배치를 가지고 날씨를 설명하는 건 봄이나 가을을 보통 설명하는 말이고 특히 이동성 고기압을 얘기했잖아. 그러면 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변덕스러움이 특징이야. 고기압은 맑은 날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맑을 수 있는 건 봄은 안 되고 가을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 가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좀 낯설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남고북전은 얘들아 한여름이야. 서고동저가 겨울이고요. 선생님 동고서전은요? 에잇! 경동성 지형이고 그거는. 기후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기온의 지역차는 겨울에 기온의 지역차가 여름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열대야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네. 열대야 여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자료에서는 한번 좀 실망했고 선지에서 이게 2번으로 답이 가네. 좀 그랬습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유형으로 9월 달에 난이도를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파이널을 할 때도 다 정리해 둔 게 있는데 이런 문제는 뭐냐면 한 지역씩만 찍어준 게 아니라 2개 지역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2지역에 공통적으로 가진 것들 이런 걸 가는 거야. 난이도가 좀 높지. 이런 거에서 자, 지역들을 알아야 돼. 서산이고 당진이고 얘네가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 아래에 홍성과 예산 충남도청이 같이 발달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얘 많이 나오는 천안이고요. 진천이고 음성이고 빨간색으로 써준 거 다 많이 나오는 애들이야. 청주고 얘 제천이고 단양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홍성 예산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테두리에 붙어있는 많이 나오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서산하고 당지니까 갑이 정답 끝났지. 이건 정답 곧바로 못 골라내면 그 다음에 막 머리 꼬여. 혁신도시라고 돼 있는데 충청도의 혁신도시는 얘들아 얘네야. 혁신도시는 진천이 음성이. 얘네들은 뭐냐면 충남 도청에 있는 애들이야. 공공기관, 도청 공공기관이라 하거든. 그러나 그렇다고 다 혁신도시는 아니야. 그 다음에 병원 도청을 볼 수 있다는데 여기서 도청은 청주하고 홍성 예산. 청주에는 있어요. 충북도청이 청주에는 있는데 천안이 아니라 홍성 예산 쪽에 홍예라고만 쓸게요. 충남도청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표시된 지역 아니고요. 여기는 보통 충청권에서 얘기하는 건 백제문화와 관련해서 공주부여 쪽, 이쪽 얘기합니다. 위치 좀 확인하자. 공주부여 쪽, 그쪽을 얘기하고요. 요 위쪽 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데를 얘기하고요. 공주부여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제가 옆에로 체크했던 건 논산 쪽을 체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기업 도시를 했다는 데는 충주예요. 충주는 이쪽입니다. 충주는 이쪽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15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어. 자, 16번부터 이어갈게. 선생님은 항상 중간에 멈추면 이유를 말하는데 왜 멈췄냐면 공주하고 부여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여기 너무 많은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혹시 청양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가면 외국인 주민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나오던 유형은 아니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유형인데 일단 이 지역은 화성이에요. 경기도 화성. 이걸 안산으로 알고 푼 친구들도 많을 거야. 큰 상관은 없지만 뭐 아무튼 화성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봉화인데 그냥 시골 마을 어딘가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대전광역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자, 이랬을 때 여기 보면 각각에서 제일 많은 걸 보면 얘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여기에선 제일 많은 게 누군가 하고 보니까 유학생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선 제일 많은 게 누군가 하고 보니까 결혼입니다. 그럼 결혼 많은 데는 시골 고르자는 거잖아. 그치? 근로자가 많은 데는 공장 많은 데 고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전이 남았네요. 아, 대전에 카이스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선지로 가보면 1번 가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이 문제도 꽤 어려운 건데 봉화는 농촌 지역이잖아. 농촌 지역은 청장년은 남초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혼 외국인 며느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노년은 여초가 일어나요. 근데 전체적으로 농촌은 노인이 많아. 그래서 농촌 조체는 여초고 여초라 함은 성비가 100 미만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가 높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끝났고요. 2번은 얘들아 2번은 혹시 이걸 안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선지를 못 내. 2번은 이게 화성이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화성이고 화성이 2기 신도시라고 해서 90년대 초반에 발달한 1기 신도시가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터 막 발달한 2기 신도시라서 이런 선지를 낸 거야. 대전 같은 경우는 교회화를 받으면서 정체됐어. 2000년대 이후에 세종으로 빠져나갔어. 대전은. 단적으로 세종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근데 화성은 2기 신도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선지를 통해서 이게 안산이 아님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안산도 올라가다 지금 정체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요. 총부양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도시가 낮고 농촌이 높죠. 그리고 4번은 농촌이 노령화 지수는 높은 거고요. 5번은 유소년 부양비는 농촌이 낮죠. 왜냐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16번 좋은 문제예요. 참신한 문제고 완성도도 되게 높은 문제고 그렇습니다. 17번 경상북도 지역을 줬고요. 다 읽다 보면 전자산업 나왔어요. 그럼 구미 C 끝난 겁니다. A는 문경 쪽이고 세제, 문경세제나 석탄박물관 이런 거 얘기하겠죠. 세제 또는 조령 이렇게도 말하고 아니면
옛날엔 사극도 많이 찍었는데.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안동, 도청도 있고 하회마을도 있고 됐고요. 포항은 제철소 또는 영일만. 영일만은 직성기선인 곳. 어려운 것만 써줄까? 직성기선. 그래도 좀 아름다운 기억 남겨줄까? 먹을 거. 과메기. 좀 있으면 과메기 차례인데. 그다음에 E는 경산. 대구의 신도시. 이런 특징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18번. 18번은 좋은 문제 같아. 18번은 좋은 문제 같아. 별표 치시고 오른쪽 자료가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 슈퍼문제풀이에 제가 한국지리는 적중기보다 이거 별로 안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워했을 만한 자료가 그대로 맞았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풀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좀 많이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각오하고 보셔야 돼요. 공부를 위해서 푸는 거지 실전 연습?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내 실력을 체크하고 싶어? 그건 아니에요. 약점은 막 찾아줘요. 공부할 거 진짜 많고. 근데 뭐 그 자체로 맞고 틀리고에 목숨 걸 거면 안 푸시는 게 좋아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자, 왼쪽 건 쉬운 거예요, 얘들아. 수, 영, 충,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호. 충청이 호남 최근에 역전시켰어. 오른쪽은 A, B, C잖아. 이거 미지수 2개 준 거야. 맞추라고 각각. 준 건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농림어업이 얘가 좀 크네요. 나머지 2개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농림어업이 클 수 있는 애는 호남권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 얘가 크네요. 그러니까 얘가 수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은 애는 누가 되는 거고? 영남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다가 호남권이니까 다. A가 다. 여기다 쓸까? 다. 가가 수도권이니까 B, C, A 이렇게 정답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면 좋았을 거다라는 거고. 또 문제가 보였네 아까. 19번 문제는 이런 문제는 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 냈는지는 알겠는데 전기장비 왜 냈지 이걸 모르겠어요. 많이 나오던 업종도 아니에요. 사실 의류도 의복도 섬유가 많이 나왔지 의복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건 문제 푼데 큰 지장은 안 주거든요. 근데 전기전자는 써먹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기는 보통 여기에 있는 전자부품하고 합쳐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전기장비는. 근데 이걸 굳이 분리를 해놨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선지에서도 잘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광역시별로 있는데 어차피 코크스 연탄 및 화학물질 이 2개의 합이 석유화학인 것이고 이걸 나가 크게 가졌으니까 나가 울산인 거죠. 그리고 울산에서 크니까 A는 차예요. 차입니다. 차를 이렇게 가가 크게 가졌으니까 서울일 순 없고 광주죠. 오케이? 광주가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는 자동차와 전자가 동시에 발달한 지역엔 전자가 거의 다 큰데 광주만큼은 둘 다 있지만 예외적으로 차가 크다 그랬거든. 그게 여기 그대로 매칭이 된 거야. 응?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C가 이제 다가 남아있는 서울이 되는 거고 C가 남아있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의복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의복이 된다. 근데 모르겠어. 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얘를 전자를 보고 광주로 가버리면 얘가 C가 차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돼. 그래서 얼른 그때는 백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울산으로 고르는 게 문제가 전혀 아닌데 가하고 다가 헷갈릴 여지가 있어 보여. 왜냐면 지금까지 전기장비라는 걸 이렇게 전자하고 구분해가지고 자료로 따로 전기를 많이 강조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다 이건 아니야. 낼 수 없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주요한 업종으로 특성을 물을 게 아니라면 굳이 왜 분류를 해놨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요거 광주로 갔던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차가 돼야 되는데 광주에서 제일 큰 건 차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울산에 차가 없다는 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고쳐주면서 맞게 가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주어진 업종 중에는 없어요. 왜 없는 걸 내지? 얘는 있잖아. 석유화학 중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정유.
저기 나와 있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 제품 나에 나와 있는 그거나 아니면 1차 금속에서 쓰는 표현이야. 1번은 그렇고요. 2번은 원료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건 대표적으로 시멘트에 쓰는 표현이에요. 3번은 정답이죠. 자동차 연구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지금 뭐 시의적인 얘기인데 미국의 우리나라 현대차가 수소로 만드는 미래 자동차에 있어서 선두권이야. 근데 미국의 니콜라라고 수소차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만다 나온 거야. 지금 난리 났잖아, 미국에서. 왜? 얘네가 만든 적이 없다는 거야. 이상하다. CF에도 찍었는데 막 수소 트럭 가는 거. 알고 봤더니 트레일러로 그 트럭을 갖고 가서 언덕에서 이렇게 흘린 거야, 차를. 그리고 찍으면서 이게 마치 평지에서 가는 것처럼 찍었대. 나 지금 웃으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뒤집어졌어. 우리나라 현대차 되게 앞서가. 미래에 대한 거 투자를 했단 말이야. 연구에 대한 걸 투자를 했다고. 연구개발비는 차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른 건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없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쉬워요, 그냥. 출제자가 채울 게 없었나 봐요. 서비스업에서 내기에 교통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소매연 매출로 내기에는 엎치락뒤치락해서 학생들 난이도 그걸로 괜히 지저분하게 높이는 것 같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간 것 같습니다. 가와 관련해서는 쭉 보게 되면 초기에 이런 게 발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 나는 금융보험 사업 서비스 같은 게 해당한다. 생산자 서비스. 여기에서는 나의 특징이니까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징을 고르라는 거고요. 대도시에 집중돼요. 아까 문제에서 선생님이 몇 번 문제였습니까? 11번이었던가요? 네, 11번 문제를 풀면서도 그 얘기했죠. 금융보험이 생산자 서비스업이고 집중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A나 B나 C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종사자당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종사자당 매출액이라는 건 일종의 노동 생산성이에요. 생산자 서비스업이 높아요. 그리고 사업체 수는요. 도소매가 더 많고 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정답은 A인가요? 1번 이렇게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틀리면 개념이 약한 겁니다. 개념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항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좀 풀이를 해드렸고요. 완전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약간은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다듬어서 수능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됐건 남은 기간 동안 제가 파악한 시그널은 평가원의 시그널은 EBS 열심히 분석해서 너 강의하거라. 그리고 지역들이 열심히 강의하거라. 였어요. 그래서 파이널 때도 그것에 맞춰서 모의고사도 이미 다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평가원만 반영해서 좀 수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5시간 킬러 특강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 맞았고 정말 알차게 남은 기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파이널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면 슈퍼문 또는 오로라 진짜 자기 상황에 맞게 제가 추천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 관심 갖고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